18일 위 요청 관련하여 2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9일 기준에는 12만 원이 사용이 되었고 20일 기준에는 19만 원이 사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난 5천 원, 뭐 2만 원을 설정했는데 왜 12만 원, 19만 원이 사용이 되었을까요? 관련해서 해당 일자의 보고서 에디터에서 청구 게재 비용을 확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홈스택 대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각종 광고 매체들 관련해서 제가 마케터로 있으면서 광고주님들께 흔하게 받았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글부터 시작해서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정말 광고주님들께서 수많은 문의들을 주셨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다들 좀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케터를 좀 5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광고주님들이 어려운 곳에서 항상 어렵고 항상 막히는 곳에서 막히는 게 사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각 매체별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은 구글 광고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과연 광고주님들은 구글 광고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게 많으셨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가 구글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은 광고주님들께 받았던 질문인 것 같은데 광고 미노출, 사유랑, 극심한 데이터 변동폭 이 질문을 정말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 광고주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저에게 문의를 남겨주셨었는데 안녕하세요 홍스택 대리님, 캠페인이 26일까지는 점차 노출이 줄어들다가 27일에는 2개 제품 통틀어서 총 400 미만의 노출수입니다. 또한 비용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7일 기준 비용 43원, 그 다음날에는 비용 59원이 소진이 되었는데 이게 금액이 모두 소진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사실 다른 광고주님들도 이런 적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 광고 세팅도 잘 했고 뭐 검수나 이런 부분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비용도 충전도 잘 했는데 계속해서 광고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는 이제 문의를 주셨던 광고주님의 그 데이터인데 2월 25일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돌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그 이후부터는 아예 돌아가지가 않았죠. 그리고 29일 되니까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광고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GDN이나 PMAX 실적 최대화 또는 이제 기타 영상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사실 이런 문의를 정말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네이버, 카카오, 메타와 같은 타 매체들은 이 광고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구글 광고는 세팅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돌아갔다가 안 돌아갔다가 아예 안 돌아갔다가 뭐 좀 특정 시간에만 돌아갔다가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 광고를 세팅한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첫 번째 동일 구자, 타업체, 입찰, 비딩의 실패입니다. 뭔 소리냐면 동일한 입찰에 참여 중인 타업체 광고주가 우리 캠페인의 게재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사실 이 비슷한 업종과 이 광고를 우리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많은 타 유사 경쟁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신규 이제 광고주예요. 신규 광고주가 캠페인과 좀 동일한 입찰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따라서 좀 광고 노출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설정한 뭐 예산이나 아니면 광고 효율 점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동일 구자, GD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휴 네트워크 지면들이 있죠. 각 지면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각 유사 업종들끼리 이제 비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소재에 대한 어떤 뭐 품질 점수, 뭐 그런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다 비교를 해서 거기서 이제 비딩에 성공한 업체 하나만 이 시간대 구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입찰 단가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광고 세팅을 할 때 그 과금 전략, 입찰 전략 등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뭐 전체 예산 아니면 뭐 타겟 CPA, 타겟 전환당 단가 그리고 뭐 클릭당 비용, CPC, 뭐 최대 상한가선 등등의 이제 예산은 노출 구자 이 입찰 비딩의 주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입찰 단가가 매우 낮으면은 낙찰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광고 노출이 좀 안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전체 예산도 많이 낮으면은 구글 애즈에서 캠페인 지출이 이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게재 횟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찰 단가가 지금 우리 광고랑 잘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전환 추적의 문제입니다.
이 캠페인에서 이제 저희가 뭐 자동 입차를 사용해서 전환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전환수 최적화 캠페인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은 이 전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환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광고 게재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추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광고 효력의 문제일 수도 있죠. 보통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 그 광고 소재단에서 이렇게 원형의 그 광고 효력 게이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광고 효력이 이제 매우 좋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광고 효력 같은 경우는 이게 광고의 전반적인 어떤 품질의 문제에도 이제 게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품질이 높아질수록 광고의 게재 순위가 상승하고 또 이제 그 소진되는 비용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광고 효력과 같은 품질 부분은 최대한 충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고가 노출이 아예 안 되거나 좀 극심하게 데이터 변동폭이 심하다 싶으면은 좀 이런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광고 세팅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캠페인을 세팅을 할 때 캠페인 목표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뭐 판매가 있고 리드, 뭐 트래픽,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캠페인 목표 설정 과연 중요한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에 광고를 진행을 해 주셨던 그 광고주님의 계정 좀 보면은 초기 이제 캠페인 세팅을 할 때 이 목표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목표 설정 없음으로 이제 캠페인 설정들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캠페인과 관련해서 뭐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이런 식으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글 애즈의 경우 타 매체 대비 특히나 이 머신러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의 학습 기준이 되는 이 캠페인 목표는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광고비 소진 관련 문제입니다. 하루 만에 광고비가 왜 이렇게 많이 소진했냐? 이게 분명히 1 예산은 뭐 2만 원, 뭐 아니면 5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다음날 이 대시보드 들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막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광고비가 한 번에 팍 탄 적이 이제 많이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실제 문의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홍스택 대리님, 땡땡 캠페인 확인하였습니다만 18일 위 요청 관련해서 2만 원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9일 기준 근데 12만 원이 갑자기 사용이 됐고 그 다음날 20일 기준은 갑자기 19만 원이 사용이 됐대요. 1, 예산 분명히 2만 원 설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다음날 12만 원이 소진이 됐고 20일은 19만 원이 소진이 됐죠. 그래서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다 보니까 현재 1 예산을 5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7일부터 최적화를 진행한 상태에서 광고 라이브 돌리고 2주가 지금 다 됐는데 최적화가 되지도 않고 과금이 되면은 이 월 예산으로 우리가 충전한 금액이 훨씬 부족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및 방안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1 예산 5천 원 설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다음날 막 12만 원이 소진이 되고 그 다음날 막 19만 원이 막 초과가 되고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소진이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아 이거 뭐 세팅이 뭔가 잘못된 건가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이 구글의 1 예산은 타 매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네이버, 뭐 카카오, 메타 등등의 광고는 저희가 하루 설정한 1 예산은 이 1일 한도라는 개념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해서는 초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소액으로 좀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일 예산에 어느 정도 좀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 구글 애즈 광고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에 초과 게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글 자체에서 아예 그냥 로직으로 정해놨어요. 이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여러 의미로 좀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던 광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회 정책 위반으로 갑자기 광고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이 광고 라이브도 비딩 관련하여 뭐 라이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역 타겟팅도 이제 물리적인 지역 범주와 관심사 범주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내가 분명 설정한 반경 밖에서도 막 광고가 노출되는 이런 좀 기이한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초과 게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과 게재란 이제 하루에 설정한 1일 예산 대비 2배까지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일 예산이 이제
초과가 될 때도 있는데 또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설정해 놨으면 뭐 15,000원 뭐 아니면 9,000원 막 이렇게 해도 1일 예산 대비 적게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과와 미만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한 달 1예산의 30.4배까지의 월예산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월예산 기준을 좀 맞추게 되는데 이게 어제는 좀 우리 광고와 좀 타겟과 적합한 지면이 없어가지고 광고가 노출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갑자기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트래픽이 확 증가해가지고 광고비가 급격하게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구글 애즈에서 그 계제 비용과 청구 비용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제 비용과 청구 비용이요. 이게 실제로 이 광고 구글 애즈 대시보드 상에 있는 그 소진된 금액만을 보시고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구글은 이 실제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계제 비용과 실제로 청구되는 청구 비용이 좀 다르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었고 그 설정한 입찰, 과금 전략에 따라서 광고비가 완전 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초과 소진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초과 계제, 초과 소진, 그리고 뭐 무효 클릭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이 실제 유의미한 광고가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이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8일 위 요청 관련하여 2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9일 기준에는 12만 원이 사용이 되었고 20일 기준에는 19만 원이 사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난 5천 원, 뭐 2만 원을 설정했는데 왜 12만 원, 19만 원이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 관련해서 해당 일자의 보고서 에디터에서 청구 계제 비용을 확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광고 계제 비용은 실제로 19만 538원이 소진이 되었지만 실제 광고주님께 청구되는 비용은 만 원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군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시면서 초과된 금액으로 와 이거 뭐야 머릿속이 하얘지셨다면은 여기서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고서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실제 청구된 비용과 계제된 비용을 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구글 검색 광고 이제 광고주님들이 많은 문의를 주신 건데 검색 광고 운영을 하는데 분명히 운영 가능으로 뜨고 검수도 다 잘 통과된 것 같은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은 광고가 노출이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노출 사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산. 1예산 대비 너무 적은 최대 CPC 단가로 인하여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저희가 이제 등록한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 등록한 키워드의 검색량이 너무 적으면은 구글 애즈에서 구자 자체를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키워드 커리수 그리고 품질 점수 이 품질 점수에 따라서도 이제 노출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주니까 예산, 키워드 뭐 검색량, 이 해당 키워드가 구글 애즈에서 열려있는 구자인지 또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품질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내용입니다. 분명히 국가 타겟팅을 걸어놨어요. 타겟팅은 분명 대한민국으로 걸어놨는데 자꾸 해외에서 클릭이 일어나요. 이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캠페인 세팅단에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위치 지면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타겟팅할 위치 선택에 모든 국가 및 지역, 대한민국 다른 위치 입력이 있는데 분명 대한민국으로 잘 체크를 해놨어요. 근데도 이제 계속해서 해외에서 이제 광고 노출이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이 위치 타겟팅은 이 물리적인 위치와 그리고 관심사 타겟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현재 위치, 타겟 위치에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사용자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체크한 대한민국에만 그 광고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거지 이게 무조건 또 100%는 아니에요. 보통은 이게 디폴트로 이게 그 현재 위치 또는 관심도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메인 타겟 우리가 설정한 이 메인 타겟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유저 클릭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아무리 체크가 되어 있어도 이제 해외 유입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평균 대비 좀 낮은 입찰 단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구글 AI가 이 판단을 하기에
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효율을 뽑아내려고 이 제휴 네트워크들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이 제휴 네트워크를 계속 찾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지면이 이게 해외 지면으로 가게 되면은 노출 단가가 저렴한 해외 매체에서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고 또 해외 유입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상 구글 광고 관련해서 저희 광고주님들이 주로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희 측에 문의 주시면은 관련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AMPM 글로벌 홍스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